여러분이 오늘 아침에 드신 사과, 점심에 먹은 양파볶음, 저녁 반찬에 올라온 당근, 이 셋의 공통점이 뭔지 아세요? 전부 꿀벌이 없으면 열매를 맺지 못하는 작물입니다. 특히 양파나 당근, 사과는 재배할 때 꿀벌의 기여도가 90%에 육박한다는 연구 결과가 있어요. 그런데 지금 그 꿀벌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오늘 밥상의 말단에서는 꿀벌이 왜 사라지고 있는지, 그게 우리 밥상과 농촌에 어떤 의미인지, 그리고 이 위기 속에서 어떤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지를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먼저 규모부터 짚어볼게요. 2022년 가을, 9월부터 11월까지 석 달 사이에 약 100억 마리의 꿀벌이 사라졌습니다. 그리고 이듬해인 2023년 초에는 약 140억 마리가 추가로 실종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100억 마리라는 숫자가 잘 안 와닿으실 수 있는데요. 우리나라 전체 인구가 약 5천만 명이잖아요. 꿀벌 100억 마리면 국민 한 사람당 벌이 200마리씩 배정되는 수준입니다. 그 많은 벌이 한꺼번에 사라진 거예요. 한국양봉협회가 2021년 10월부터 2022년 3월까지 조사한 결과를 보면 4,159개 농가에서 약 39만 개 벌통이 피해를 입었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통계로는 2019년에 약 274만 군으로 역대 최고치를 찍었던 꿀벌 사육 규모가 이후 급감했고요. 이게 단순히 벌이 좀 줄었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양봉농가의 생계가 무너지고 농작물 수분이라는 보이지 않는 인프라가 흔들리고 있다는 뜻이에요. 그러면 벌이 왜 사라지는 걸까요? 이 현상을 전문 용어로 군집붕괴 현상, 영어로 CCD라고 부릅니다. 2006년 미국 펜실베이니아에서 처음 보고됐는데요. 일벌들이 벌통을 떠나서 돌아오지 않는 겁니다. 여왕벌과 유충만 덩그러니 남겨진 채로요. 병에 걸려서 죽는 게 아니라 말 그대로 실종되는 거예요. 원인은 복합적입니다. 가장 많이 지목되는 건 네오니코티노이드라는 농약이에요. 쉽게 말하면 벌의 기억을 지워버리는 신경독성 살충제입니다. 이 농약이 뿌리, 잎, 꽃가루 등 식물 전체로 퍼지기 때문에 꽃에 접근한 벌이 자기도 모르게 중독됩니다. 집으로 돌아가는 길을 잊어버리는 거죠. 유럽연합은 이미 수년 전부터 이 농약의 사용을 금지했습니다. 여기에 연이은 이상기후, 꿀벌 응애류에 의한 피해, 방제약품에 대한 내성심화까지 겹치면서 벌들이 버틸 수 없는 환경이 된 겁니다. 2018년, 2020년, 2021년 연속으로 벌꿀 흉작이 이어지면서 꿀벌의 면역력 자체가 떨어진 것도 큰 원인으로 분석됩니다. 혹시 이거 아셨어요? 우리나라에는 원래 토종벌이 있었습니다. 학명으로 아피스 세라나라고 하는데 서양벌보다 몸집이 작고 혀도 짧아요. 그래서 아카시아 꽃처럼 꿀샘이 깊은 꽃에는 혀가 닿지 않습니다. 대신 야생들꽃에서 다양한 꿀을 모으기 때문에 토종꿀은 여러 야생화의 맛과 향이 골고루 배어있는 자파꿀. 요즘은 야생화꿀이라고 부르는 추세인데요. 그 특유의 깊은 풍미가 일품이었습니다. 그런데 2009년에 낭충봉화 부패병이라는 바이러스가 발생합니다. 중부지방 일부에서 시작된 이 병은 무서운 속도로 퍼져서 2010년에는 섬과 일부 시군을 제외한 전국으로 확산됐어요. 90% 이상의 토종벌이 폐사한 것으로 추정됩니다. 열의 9이 사라진 겁니다. 이 병의 무서운 점은 유밀기, 그러니까 꿀이 많이 나는 시기에 오히려 더 기승을 부린다는 거예요. 예방도 치료도 안 되고 바이러스가 도착한 지역의 토종벌은 전멸합니다. 수백 년, 수천 년 동안 한반도의 생태계를 지켜온 토종벌이 불과 1에서 2년 만에 거의 사라진 거죠. 근데요, 여기서 반전이 있어요. 농촌진흥청이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낭충봉화 부패병에 저항성을 가진 토종벌 신품종을 개발한 겁니다. 2017년부터 2018년까지 2년간 전국 9개 지역에서 현장 실증 시험을 거쳤는데 이 신품종은 유충체 내에 바이러스가 잠복하더라도 발병하지 않고 다른 벌에게 전염도 시키지 않는 특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꿀벌 채밀량도 우수하다고 확인됐고요. 완전한 복원까지는 아직 갈 길이 멀지만 토종벌을 되살리려는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는 건 분명합니다. 자, 그러면 벌이 사라지면 실제로 우리 밥상에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UN 식량농업기구 FAO에 따르면 세계 식량의 90%를 차지하는 100대 농작물 중 71개가 꿀벌의 수분에 전적으로 의존합니다. 인간이 먹는 음식의 3분의 1이 벌과 수분맥의 곤충 덕분에 존재하는 거예요. 국내로 좁혀보면.
화분 매개자에 의존하는 농산물 생산량이 연간 270만 톤, 전체의 약 18%에 달합니다. 이걸 돈으로 환산하면요. 꿀벌의 수분 서비스 가치가 무려 5조 8천억 원으로 추정됩니다. 꿀을 파는 것보다 꽃가루를 옮겨주는 일에 경제적 가치가 훨씬 크다는 뜻이에요. 미국 하버드대 연구에서는 화분 매개자 감소로 매년 약 40만 명이 영양실조로 사망한다는 결과까지 나왔습니다. 벌이 사라지면 과일값, 채소값이 오르는 정도가 아니라 먹을 것 자체가 줄어드는 겁니다. 이게 먼 미래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2026년 1월에 발표된 보고서를 보면 기후변화에 따라 양봉꿀벌의 수분 서비스가 2040년에서 2060년 사이에 지금 대비 50%에서 68%까지 감소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기후변화에 따른 국내 꿀벌의 수분 서비스 변화율이 측정된 건 이번이 처음이라고 하는데요. 절반 이상이 줄어든다는 전망이 나온 겁니다. 벌없는 미래가 어떤 건지 이미 보여주는 곳이 있어요. 중국 쓰촨성 일부 과수 산지에서는 농약 남용으로 꿀벌이 사라진 뒤 농민들이 직접 붓과 손으로 꽃가루를 옮기는 인공수분을 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벌의 일을 대신하는 거예요. 전 세계에서 인공수분이 가장 광범위하게 이루어지는 곳 중 하나인데 효율은 벌의 수십 분의 1에 불과합니다. 이건 극단적인 경고 사례이지만 방향을 바꾸지 않으면 우리도 그 길로 갈 수 있다는 뜻이에요. 여러분은 어떠세요? 혹시 호박벌이라고 들어보셨어요? 통통하고 복슬복슬한 체형에 자극하지 않으면 사람을 거의 쏘지 않는 온순한 벌입니다. 학명으로는 뒤엉벌이라고 하는데요. 이 벌이 지금 새로운 희망으로 떠오르고 있어요. 토마토나 딸기 같은 시설하우스 작물은 꽃 구조가 특이해서 일반 꿀벌이 수분하기 어렵거든요. 뒤엉벌은 진동수분이라고 해서 꽃에 붙어서 몸을 부르르 떨어 꽃가루를 털어내는 방식으로 수분합니다. 털이 많아서 수분 효율이 높고 혀가 길어서 꿀벌이 기피하는 꽃에서도 활동이 가능해요. 놀라운 건 호박벌 한 마리가 꿀벌 70마리를 대체할 수 있다는 점입니다. 전남장성의 황룡농협이 이 호박벌에 주목해서 2024년부터 사육시설을 확충하고 호박벌의 크기를 줄여서 과도한 수분이 이뤄지는 부작용까지 극복했다고 합니다. 아열대 작물의 시설하우스가 빠르게 늘어나는 상황에서 호박벌의 역할이 더 커질 것으로 기대되고 있어요. 잠깐, 여기서 양봉농가의 현실도 짚어야 합니다. 한국양봉협회 자료를 보면 백군 규모 사육농가의 평균 생산비가 약 3,800만 원인데 벌꿀 생산량이 576kg에 불과해서 소득은 600만 원에 그칠 것으로 전망된 적이 있습니다. 2020년 기준이긴 하지만 그해 꿀 생산량이 약 8,000톤으로 전년의 10분의 1 수준이었으니까요. 군당 생산량도 16.2kg으로 호주의 약 36kg, 캐나다의 약 57kg에 비하면 절반도 안 됩니다. 생산비는 많이 드는데 꿀은 적게 나오고 설상가상으로 수입 꿀까지 밀려들고 있어요. 관세청 자료에 따르면 2024년 외국산 벌꿀 수입량이 역대 최대치를 갱신했습니다. 2024년 12월 기준 1,519톤으로 전년 대비 약 40%가 늘었어요. 국내 꿀 생산은 줄고 수입은 느는 이 구조. 양봉농가가 버틸 수 있는 환경이 아닌 겁니다. 이 와중에 소비자 입장에서도 알아두실 게 있어요. 꿀에는 천연벌꿀과 사양벌꿀이 있습니다. 천연벌꿀은 꿀벌이 꽃에서 직접 채취한 꿀이고 사양벌꿀은 양봉 과정에서 설탕물을 먹여서 생산한 꿀이에요. 문제는 맛이나 눈으로는 둘을 구분하기가 거의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구분하려면 탄소동위원 소비율 검사를 해야 하는데 천연벌꿀은 이 수치가 마이너스 22.5%로 기준이 정해져 있어요. 식약처가 2017년에 사양벌꿀 제품에는 설탕을 먹여 생산했다는 표기를 의무화했으니 구매하실 때 라벨을 꼭 확인하시는 게 좋습니다. 농촌진흥청이 성분을 분석한 결과 천연꿀에는 충치 원인인 자당이 들어있지 않았고 오히려 충치균을 퇴치하는 효과까지 나타났어요. 반면 사양꿀에서는 자당과 메가당이 검출됐습니다. 비타민C 함량도 천연꿀이 사양꿀의 약 10배 수준이고요. 같은 꿀이라는 이름이 붙어있지만 내용물은 상당히 다른 거죠. 쉽게 말하면 이런 거예요. 아카시아 꿀은 전체 생산량의 약 70%를 차지하는 대표 꿀인데 연한 황색의 부드러운 단맛이 특징이고 밤꿀은 짙은 갈색의 쓴맛이 섞인 깊은 맛으로 항산화 효능이 뛰어납니다. 자파꿀. 요즘 야생화 꿀이라고 부르는 꿀은 여러 꽃에서 채밀한 거라 다양한 향미가 특징이에요. 토종벌이 만드는 꿀이 바로 이 야생화 꿀인데 토종벌이 90% 이상 사라졌으니 진짜 토종꿀을 맛보기가 얼마나 어려워졌는지 짐작이 가시죠. 이 문제가 결국 말하는 건 이겁니다.
꿀벌은 꿀을 만드는 곤충이 아니라 우리 먹거리 시스템을 떠받치는 보이지 않는 기둥입니다. 그 기둥이 흔들리고 있는데 우리는 꿀값이 오르거나 벌에 쏘이는 뉴스가 나올 때만 잠깐 관심을 가졌다가 돌아섭니다. 5조 8천억 원어치의 일을 묵묵히 해주던 존재가 사라지고 있다는 건 그만큼의 비용을 누군가는 대신 치러야 한다는 뜻이에요. 그 비용은 결국 농민의 노동으로, 소비자의 장바구니 부담으로, 그리고 우리 밥상의 빈자리로 돌아옵니다. 지금 한창 여름 채밀 시기인데요. 올해도 벌통 앞에서 마음 졸이고 계실 양봉농가분들이 계실 겁니다. 벌이 잘 돌아오는지, 올해는 꿀이 좀 나올지, 그 마음을 우리가 함께 알아주는 것. 그게 시작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도 밥상의 말단에서 전해드렸습니다.